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자, 오늘은 2024 대학 수학 능력시험일이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그리고 학부모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험생분들에게 불수능이 있었다면 우리 국내 증시 투자자 여러분들께는 불수능 K 증시가 있었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코스닥 지수, 코스닥은 1%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삼성전자는 결국 4자를 봤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들어오지 않으면서 49,9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앞으로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오늘 장 막판에 BHI가 상승 VI가 걸리면서 11%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원전 관련된 종목들, 내 종목은 왜 안 가지 고민되시는 분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로봇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도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이제 정규 시장 마감한 지 한 30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수 마감 상황은 어떤지, 업종별 등락 상황은 어떤지 기른영 아나운서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장 마감 시간입니다. 오늘 양지수 결국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는 0.07% 상승한 2,818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1.17% 하락하면서 681선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하락 종목 보시면 코스피는 452개, 코스닥은 1,666개로 코스닥은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매도세가 눈에 띄면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았던 시장이었는데 그렇다면 섹터별 흐름은 어떨지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오늘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평화 특사 임명 소식에 16.65%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또 트럼프 수혜주로 눈에 띄고 있는 우주항공 관련주도 17.48% 상승부를 켜냈습니다. 또 트럼프가 양자 컴퓨터 육성하겠다는 소식에 양자 안보통신도 15.4% 상승 마감했는데요. 하락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로봇 규제 완화 소식에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였죠. 오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10.67%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출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음식료 관련주들이 10.47%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또 오늘 실리콘투가 실적 부진을 발표하면서 10.59% 파란불을 켜낸 시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내일장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는 결국에 4만전자가 되었지만 그래도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들 강하게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나 우주항공, 조선주들 상승 탄력 다시 한번 받아줬는데요. 시장 마감 상황 이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주호 본부장 그리고 이지은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참 오늘은 좀 밝게 시작하고 싶었는데 오늘도 코스닥 지수 1% 하락으로 마감했고 삼성전자에서 4자를 봤다는 게 참 아쉬운 시작입니다. 그럼 시장 진단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이주호 본부장님께 마감 상황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기관 수급이 들어오긴 했는데 좀 약세로 마감을 했거든요. 기관 수급은 그냥 저가 매수세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 지금 이 수급 상황에서 좀 기관이 사줬다고 해서 이거를 뭐 저가 매수에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좀 삼성전자는 오늘 충격적으로 5만 원을 이탈하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 상황에서 지금 외국인들은 오늘도 열심히 팔았고 그나마 이제 선물은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마무리가 됐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어쨌든 트럼프 당선이 되고 나서 트럼프 리스크가 적용이 되면서 반도체주들이 아예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보편관세에 대한 이슈가 계속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우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속에서 빠지고 있고 또 지금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들 그럼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든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한국 주식을 매수해야 돼? 외국인들은 이런 생각인 것 같고 차라리 뭐 미국이라던가 가상화폐 시장이 더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신규 자금은 들어오지 않고 지금 있던 돈이 계속 빠지다 보니 지금 이러한 현상이 나왔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사실 지금 외국인들은 파생 시장에서 풋옵션 매수를 통해서 굉장히 수익을 많이 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옵션 만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또 어떠한 포지션으로 변경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또 엔비디아 실적을 또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벤트가 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 매도세가 언제 멈출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좀 기관이 오늘 현물 시장에서 매수를 해줬지만 반도체 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실 거의 패닉 상태가 아닐까 싶고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지게 되면은 이제 신용 물량까지도 반대 매매가 나올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런 점들을 좀 주의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오늘 바로 무너진 것 같아요. 49,9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지은 대표님, 삼성전자 오늘 장 막판에 또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외국인들 계속해서 삼성전자 팔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오늘 이 하락 어떻게 보셨을까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멈춰주고 좀 매수세가 유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이 삼성전자를 받쳐주고 받아줄 만한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하염없이 추세를 이탈한 이후에는 그냥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면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저께였죠. 트렌드포스에서 내년 D램 가격에 대한 하향 조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HBM 가격도 같이 하향 조정이 되면서 그 여파가 좀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하이닉스 대비해서 뒤처져 있는 상황인데 오늘 나온 뭐 그 전에도 이야기 있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자료 나온 걸 보니 일단은 HBM3 이 8단에 대해서는 퀄 테스트 통과를 한 것 같고 4분기부터는 출하가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지금 엔비디아의 최근 움직임과 행보를 보면 블랙엘 다음 세대까지도 이야기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그 기술은 8단은 같은 경우엔 신제품에 탑재되는 부분도 아니고 일단 또 신제품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데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뒤처져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시장은 굉장히 믿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부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래도 삼성전자인데 약간 믿음이 항상 있었던 어찌 보면은 국민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믿음조차도 지금 상당히 좀 배신을 당하는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반등 시그널을 우리가 포착하기 위해서는 아쉽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큰 폭으로 유입이 되는 부분이 연출이 되었을 때 그때도 개인 투자자분들도 같이 좀 매수에 가담할 수 있는 정말 적절한 시기가 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미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 확대에 대한 부분들 빠지기 때문에 지금 더 살까라는 생각 드실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은 좀 관망을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보조금에 대한 이슈, 관세 이슈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고 지금 보조금뿐만 아니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것보다도 범용 디램 지금 중국 쪽에서 워낙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도 있고 또 HBM은 기술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국과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다라고는 하지만 중국은 워낙 돈과 인력과 이런 부분들이 풍부하다 보니까 또 이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축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DDR5도 양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췄다라는 것은 HBM 쪽으로도 언제 또 진입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지금 안 좋은 쪽만 이야기를 드렸지만 어쨌든 시장은 좀 더 확인하고자 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 시간들을 거치고 나면 시간적인 부분들은 조정이 좀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결국에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빨리 따라와서 주가의 흐름도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진입을 할 때 우리도 그때를 적극적인 좀 타이밍으로 기준을 보고 삼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추가 매수나 신규 접근 고려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셨을 텐데요. 아직은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는 어떨까요? 오늘 삼성전자와 함께 SK 하이닉스도 5%대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조훈 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D램 가격뿐만 아니라 뭐 낸드 가격, HBM 가격에 대한 하락도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SK 하이닉스가 동반해서 빠진 건지 오늘 SK 하이닉스의 하락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디램이라던가 낸드 가격도 있고요. 그다음에 HBM의 우려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빠진 것 같고 아무래도 삼성전자 빠지면서 좀 동반해서 하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에 또 엔비디아 실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많은 분들이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 참여자들은 그게 또 두려운 거거든요. 사실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가이던스가 조금 약간 좀 안 좋게 나오면은 또 하락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성 매물이 조금씩 나온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오늘만 딱 보면은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빠지면서 덩달아 빠진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이탈이 되면서 같이 동반 하락했다. 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하이닉스는 그나마 최근에 양호했었는데 이번 주만 본다고 한다면 또 전저점을 이탈을 해버린 상황이라서 좀 굉장히 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여기서 뭐 반등, 추가 매수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해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일단은 당분간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서 뭔가 추가 매수를 하거나 비중 확대를 해서 반등을 노려보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고 지금 뭐 중국 관련 뭐 미중 분쟁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실 과거에 트럼프 1기 때도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군들이 힘을 내지 못했었던 이유가 그 미중 분쟁이랑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 2기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것이다라는 부담감 이러한 것들이 주가를 하락시키고 있고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외국인들이 지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사야 될 이유 자체를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너도 나도 지금 막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막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의 거의 패닉셀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정도로 지금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팔고 있어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뭐 기술적인 반등이다, 뭐 이게 어떻게 될 것이다, 지금 전망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V자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분간 이번 달까지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는 좀 계속해서 경계감을 가져봐야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환율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트럼프발 악재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서 내려오고 있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 뭐 외환 당국에서도 구두 개입이 있긴 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1,400원 이상 계속해서 좀 이제 이게 뉴 노멀로 이어질 건지 그렇다면 외국인 수급은 언제쯤 돌아올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나라 통화도 함께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좀 다른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1,400원대 환율을 바라보는 시각은 과거에 좀 경제 위기로 인식했던 부분과는 다르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당분간은 이 기조가 좀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정부에서 구두 개입 이야기 나왔는데 그 뉴스가 속보로 나오고 나서도 환율의 반응을 보니 오히려 좀 지금은 그래도 조금 빠진 모습이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크게 반응이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오르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서 이제 뭐 막 여러 가지 주식 이야기를 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정부에 대한 이런 신뢰성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이런 현상들이 나왔을 때 정부가 어떤 개입을 하고 공매도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는 안전으로 좀 가는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요즘에는 그런 신뢰도에 대한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해서 크게 움직임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런 환율이 내려갈 수 있는 어떠한 우리가 트리거적인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그런 기미가 보이질 않고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은 해결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있고 약간의 그런 안정권을 찾아간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고환율은 좀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요. 외국인의 수급이 언제 돌아온다라고 딱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요즘 시장 자체가 오늘 실리콘투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실적 보이고 나서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빠졌거든요. 시간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익성의 악화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되고 있어서 과연 우리나라 증시 기업들의 메리트가 있고 매력도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부분들까지 다 좀 개선이 되고 돌아와야 되는 부분들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러한 현상들이 좀 장기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뭐 장기화라고 해서 이게 너무 긴 시간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는 예전에는 시장이 많이 빠지면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라던가 그리고 좀 빠르게 시장이 어느 정도는 안정 찾아가는 모습들이 보였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하셔서 너무 많이 빠졌다, 싸다라는 이유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해야 될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어느새 106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이제 좀 안정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 고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